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선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피부과 질환입니다. 이제 장마철 비도 많이 내리고요. 습한 가운데 또 피부 질환도 많이 생기죠. 또 건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피부 질환 관련해서 궁금증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름철 많이 발생할 수 있는 피부질환 중심 중점으로 좀 알아보고요. 이 밖에도 원형 탈모라든가 여드름 치료, 또 가려움증, 무좀, 아토피나 건선, 또 피부 관리 등 피부질환 관련해서 궁금증 전화 주시면 전문의 상담 바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또는 전화 참여가 어렵거나 힘든 분들은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8950 샵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강윤철 피부과 강윤철 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요즘 내원 환자들 중에는 어떤 환자들이 많은지요? 네, 날씨가 덥고 습한 게 네. 일반적이잖아요. 그래서 날씨에 의한 그런 계절성 피부 질환으로서는 주로 무좀이나 네. 또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물놀이 같은 경우 하는 경우에는 모기 물리거나 이렇게 진물 나는 눈가진 질환들이 좀 많이 모기벌레. 있습니다. 예. 네, 네. 그런 게 좀 계절성적으로 많이 생기게 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많이 쓰고 다니잖아요. 예. 그래서 젊은 여성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그 화장품에 의한 그런 2차적인 마스크로 인해서 생기는 피부 질환들이 좀 많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 노인분들의 경우에는 반일이라든지 나가서 하실 때 주로 이제 모기 물리거나 밭에 있는 그런 곤충들이 벌레. 물려서 예, 오신 분이 많고요. 무좀이 좀 심하게 되는 경우 또 긁다가 또 너무 많이 씻다 보면 또 오히려 거꾸로 겨울에 있는 그 건조증이 좀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름에도 건조증이 있을 수 있나요? 겨울에만 건조증이 좀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네, 저도 기회가 있어서 아프리카 진료를 간 적이 있는데 네. 거기 놀랍게도 그 건조증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너무 이렇게 더러운 물로 많이 씻다 보니까 네. 그 더러운 물 아니라 하더라도 너무 잘 씻다 보면 피부에 있는 그 배리어 기름층이 없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또 나이 드신 분은 더우면 더 씻으세요. 그리고 소금까지 쓰거나 그러면 시원하거든요. 처음에 순간적으로 이렇게 샤워를 하면 시원한데 오히려 그렇고 나면 더 건조증이 와요. 그래서 오히려 너무 잘 씻으셔서 더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더우니까 또 많이 네네. 씻으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렇게 여름철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질환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상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좀이 많다고 했는데요. 네. 무좀하면 예전에 아빠들 또는 네. 군대 갔다 온 네. 아저씨들 네. 이렇게 걸리는 질환이라고 알고 있는데 요즘 네. 어떻습니까? 주로 어느 층에서 많이 발생하나요? 많죠. 무좀은요. 네. 나이가 주로 이제 어린애들은 잘 안 생기고요. 네. 엄마, 아빠, 특히 아버지가 무좀이 있으면 가족이 다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무좀이 자꾸 재발하는 사람들은 꼭 손발톱을 봐야 되는데 손발톱에 두껍고 하얘지면 그게 무좀균이 이제 손발톱을 이렇게 먹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손발톱에 무좀이 있으면 여름만 되면 재발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곰팡이는 겨울에 별로 없고 여름에 많이 있잖아요. 습할 때? 예. 곰팡이라는 것 자체가 습한데 많이 생겨요. 근데 무좀이 곰팡이거든요. 곰팡이가 우리가 잘 자라는 곳이 몸에서 습하고 더운 데거든요. 그런데 어디가 있겠습니까? 발 사이가 있겠죠. 그리고 그게 심한 사람들은 사타구니라고 하죠. 그 부분이 또 습하잖아요.
거기에 많이 생깁니다. 거기서 곰팡이가 생겨요? 예, 사타구니 무좀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염도 되기 때문에 네. 코로나만 전염되는 게 아니라 그 가루가 미세한 게 전염이 돼요. 그래서 또 자가로 우리는 치료하는 경우가 많아서 또 일반 찐연고를 바르면 순간적으로 덜 가려워요. 근데 이제 균이 남아있기 때문에 더 번지죠. 사타구니 무좀도 많이 생기고 또 이제 저 횡성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횡성에 있는 소 키우시는 분들은 또 손에도 또 무좀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막 손 만지면 가루가 막 있고 손 악수하면 또 옮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곰팡이가 무좀 일으킨다 생각하시면 되고 증상은 가려움증이 생기고요. 겨울에는 그게 있어도 안 가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곰팡이는 아까도 말했지만 더울 때 습할 때 막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건조할 때는 괜찮다는 얘기인가요? 있어도 증상이 좀 적으니까 괜찮겠지 그러는데 꼭 여름만 되면 막 가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가려움증 긁다 보면 또 상처를 나게 되면 또 아픈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세균 감염이 또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주로 이제 그 농사 짓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좀하면은 이제 피부 질환이라고 해서 발에 주로 많이 생기는 줄 알았는데 손, 사타구니. 그리고 아까 발톱도 말씀하셨는데 두꺼워진다고 하셨는데 하얗고. 그럼 발톱도 무좀 균이 전염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발톱이 깨끗하고 얇아지고 정상 발톱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평생 무좀이 생깁니다. 근데 이제 저번에 우리가 방송할 때 좀 아쉬운 게 이제 무좀약이 독하지 않느냐고 질문이 좀 오셨잖아요. 근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정말 중요한 얘기는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피부약이 독하다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무좀약이 있었어요. 그 약이 이제 케토코나졸이라는 약인데 그 약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꽤 오래됐어요. 몇십 년 전인데 그 약은 싸고 좋은 약인데 이유도 없이 몇 명한테 간염을 일으켰어요. 간염을요? 네, 간염. 그래서 뭐 강원도 예를 들면 뭐 제가 레이선드 때니까 뭐 20년 전이겠죠. 그때만 해도 1년에 뭐 한두 명, 5명 정도는 입원, 강원도 기준으로. 근데 그 사람은 물론 입원하면 좋아지긴 해요. 근데 약 먹어서 간염 생기는 일이 있으면 이제 힘든 거잖아요. 부작용인가요? 예, 이유도 모르는데 그 사람한테만 안 맞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근데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심한 사람은 고치려면 그 약을 써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생기고 어떤 사람은 몰랐잖아요. 근데 그 약은 지금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피부약이 독하다는 생각은 이제 무좀약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 약은 쓰지 않고 그 약이 이제 뭐로 바뀌었냐면은 그 혹시 니조라 샴푸라고 들어보셨어요? 니조라 샴푸라고 머리 비듬 샴푸. 비듬 제거하는. 예, 그게 케토코나졸이 들어 있어요. 근데 일부 지루성 피부염에 곰팡이 때문에 악화되는 사람한테만 도움이 되는 샴푸예요. 다 쓰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 샴푸가 니조라 샴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먹는 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가 이제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나와 있는 약들이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저희 병원 기준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게 많은 환자가 있어도 한 명도 간염 일으킨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피부과 의사한 다음에 수많은 환자 봤지만은 걱정하는 사람들은 피 검사 해주지만 안전하게 약을 먹고 치료할 수 있는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와서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앞서도 이제 무좀은 재발이 된다고 하셨는데 예전에도 보면은 아빠 무좀이 치료는 안 됐던 것 같은데요. 치료는 아직도 그럼 완전히 안 되는 건가요, 무좀은? 안천히 치료가 되죠. 그러니까는 이제 아무리 심한 살에 생긴 피부 무좀은 적어도 1달, 2달이면 깨끗해집니다. 거의 뭐 아주 심한 사람, 두꺼워진 사람은 3개월까지 가는데 재발 없이 피부에 생긴 건 깨끗해집니다. 발에도 그렇고 발톱도 그렇고요. 아니, 발톱은 아니죠. 발톱은 약을 먹는다고 이 두꺼워진 발톱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 발톱이 점점 밑으로 내려온단 말이죠. 처음에 위에 있다가 걔네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다 자라서 계속 이제 발톱 깎아내는데 깎아내도 계속 또 걔네들은 똑같은? 그 균은 정상적으로 그 발톱을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위부터 발톱 무좀이 처음부터 생기는 건 아니고 무좀이 심한 사람들이 걔네들이 발톱을 먹고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그 벌레가 나무를 이렇게 잡아먹는 것처럼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약을 먹으면 그 들어오는 거를 막아요. 그러니까
그 막는 중에 새발톱을 밀고 내려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발톱 치료를 하는 경우는 네. 적어도 6개월에서 뭐 1년 이상 꾸준히 약을 먹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옛날에는 그게 불편했죠. 왜냐면은 약을 어떻게 1년을 먹어요. 그렇죠. 6개월 특히 또 이상. 피부과 무좀약이 또 아까처럼 네, 키노코나졸인데 그걸 안 어떻게 좋다고 줘요. 하니까. 그러니까 네. 의사도 부담이 되고 또 환자도 부담이 되니까 치료를 못했던 거예요. 네. 근데 요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먹는 것도 뭐 일주일에 한 번 먹는 약도 있고 일주 먹고 3주 쉬는 약도 있고 다양한 약들이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게 바르는 거를 이제 많이 하는데 네. 바르는 거 방송도 많이 있는데 피부가 두꺼워지고 지금 저희는 실패하는 분들이 저희 병원에 많이 오게 되겠죠. 네. 근데 그게 발톱 무좀을 바르는 거로 좋아진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열심히 발라도 실패율이 많이 높은 이유가 네. 발톱이 두껍거나 또 발톱 그 중간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약이 침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바르는 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꼭 기억해 주시고 어떤 분은 뭐 2년 발랐다. 근데 안 났다. 뭐 돈 엄청 썼다. 그런데 그거는 아무래도 그런 구조가 있는 경우는 약이 침투가 안 되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좀 관리를 해야 될까요? 이 무좀 치료는? 일단은 그 집안의 전염성이 때문에 네. 예를 들면은 집안 한 사람이 부점이 걸리면 그 가루 있잖아요. 네. 신발이나 양말에 그 가루가 있어요. 네. 근데 겨울에는 아까처럼 그 전염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괜찮지만 여름에는 그런 신발을 신다든지 그런 목욕탕에 있는 그 가루가 있는 그런 남들이 신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매일 씻는 사람은 잘 안 걸려요, 발을. 네. 근데 안 씻거나 그러면 걔네가 발 사이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데서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집안은 이제 집안 사람이 한 명 있으면 또 전염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럼 수건이라든가 슬리퍼라든가 따로 분리해서 사용을 해야 되겠나요? 예, 수건은 뭐 특별히 그렇게 전염되는 경우가 없고 슬리퍼, 남이 신는 슬리퍼라든지 뭐 어머니도 있는 경우도 있지만 네. 아버지나 뭐 이렇게 집안 사람 중에 심한 무좀이 있는 가루가 있는 신발을 신게 되면 전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무좀은 매년 그럼 이 여름 때마다 발생할 때마다 약을 복용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아까도 완전히 약을 먹거나 치료해서 완전히 치료하면 다른 사람한테 옮지 않으면 절대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전염되는 사람들을 이라든지 양봉을 자꾸 재발해. 그러면 한번 발톱이나 손톱을 보세요. 그러면 새끼발가락이나 어떤 부분적으로 하얗고 두꺼워진 걸 알 수 있어요. 그것이 있는 분들은 여름만 되면 재발하겠죠. 그게 가루가 떨어지면 생기는 거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강윤철 피부과 강윤철 원장 모시고 피부질환 상담하고 있습니다. 전화 주세요. 이용호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25분 지나고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피부 질환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 764-6335, 764-6336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담 전화 받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피부가
그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데 이렇게 만져보면은 꺼끌꺼끌하면서 이 숨구멍이 톡톡톡 튀어나왔어요. 아, 네. 그래서 그 가슴 밑에 부분 같은 데는 안 보이니까 그냥 옷 입고 마는데 네. 그 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그 크림을 발라도 안 되고 이게 무좀 같은 것도 아니고 뭐 괜찮기는 하는데 아무튼 만져보면 이렇게 여자니까 네. 좀 감촉이 안 좋아요. 아, 그런 것도 무슨 예. 제가 보고 싶은데 일단은 그 부위가 이제 닭살처럼 일어났다는 건가요? 아니면 소름이 돋았다는 것처럼 느껴지는 건가요? 소름도 그렇고 닭살같이 그렇고 어떤 느낌인지 나는 것 같아요. 보기에는 네.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손으로 만지면 뭔가 좀 가려움증 같은 거 없으시죠? 가려움증은 그다지 없긴 없는데 이렇게 조금은 가려운 것 같기도 하고요. 그게 언제부터 그리고 혹시 뭐 언제부터 어릴 때부터 그러신 거죠? 예. 근데 그게 심한 데가 혹시 뭐 팔에 있으면 예를 들면은 어느 부위가 주로 다리도 그럴 텐데 그러면 어느 부위가 좀 심하시죠? 다리는 좀 매끌매끌하고 위에 상체만 그래요. 상체만 그러세요? 팔 옆에 우리가 알통이라고 하죠. 그쪽 부분이 좀 심하세요? 아니요. 전부 다 그러세요? 그런 거는 아니고 알통은 깨끗한데 그 알통 뒷부분 있잖아요. 네네. 그 왜 뒷부분에 겨드랑이 뒷부분 쪽에 좀 그래요. 예, 맞아요. 거기가 좀 다른 데보다 심하시죠? 예. 그리고 몸통보다 더 심하시죠? 네, 약간 심해요. 예. 제가 이제 우리 피부과 전문의는 눈으로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보이는 것들이 여러 가지인데 일단은 이제 모낭곽하증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모낭곽하증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게 종류가 되게 많아요. 이게 거기 알통 반대쪽이죠. 알통에는 없고요. 알통 반대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심한 사람은 이 정강이 부분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뺨에 말하면은 이제 뺨 쪽에도 있는 경우도 있어요. 심한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전화 주신 분은 뺨 쪽에는 없으신가요? 네, 다행이네요. 그래서 그거는 그 모낭곽하증 가능성이 좀 많아요. 이거는 태어날 때부터 생깁니다. 우리 자녀분도 제 자녀도 한 명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여름에 좀 심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름에 심해지는 건 아까도 전에 얘기했지만 잘 씻거나 비누칠을 하면 배리어가 이제 없어지면서 그게 좀 더 튀어나와요. 그리고 이제 때를 미면은 이제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는 고치가 좀 힘들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근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모낭곽하증이 있으면 괜찮은데 아까도 그렇게 자꾸 뭐 자극을 주거나 그 다음에 그 여름에 같은 경우는 잘 씻거나 그러면 얘네가 도드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거기에 맞는 스테로이드를 한 2주 정도 바르면 부작용 없이 굉장히 부드러워지는 건 있지만 근본적으로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제가 전화로만 봐서 100%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혹시 자녀분들이 있으신가요? 아니, 없어요. 없어요. 아직 없어요? 결혼 안 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 유전적으로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 레이저 치료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크리스탈 필링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시적으로 좀 좋아지는 거라서 저는 뭐 그거를 막 하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하는 분들도 있지만 다시 또 재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선천성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마 어릴 때부터 그러셔서 일단 그것도 종류가 좀 많으니까 또 너무 심할 때는 한번 내원하시면 그래서 저희 병원에는 그런 분들이 1년에 한 번씩 여름에 오셔서 이제 약을 타가셔서 잘 지내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뭐 튀어나왔다고 해서 막 때를 민다든지 그러면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신경을 안 쓰고 있다가 이제 뭐 옛날에 여유가 없었으니까 뭐 그런 거 뭐 신경 안 쓰고 옷만 입으면 되는데 요즘엔 다들 벗고 다니잖아요.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아무거나 뭐 제일 심한 그 왜 요즘에는 약국에 보면 이 무잠약도 뭐 얼루레기 뭐 이런 거 막 치료한다고 써 있더라고요. 예. 그거를 그냥 확 발라봤어요. 되나 안 되나. 근데 좀 부드럽긴 하더라고요. 예, 그러지 마시고요. 네. 그 한번 내원하셔서 예, 보험되는 약이 그 약국에 사시면 다 제 돈 내고 사시는 거니까 그리고 무좀약을 바르면은 더 심해져요. 그러니까 무좀약 중에서 항생제나 뭐 연고가 섞여 있는 것들 때문에 좋아지는 거라서 그 약을 빼고 바르면 훨씬 좋아지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내원하셔서 도움을 좀 받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계속해서 상담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이번에 764국에 6336번 전화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예. 네, 어떻게 궁금하십니까? 저는 그 발톱이 예. 까매져가지고 먼저 한번 갈아내고 네. 약을 지금 한 5개월인가 그 3개짜리 약 가마신 같은 거. 예. 3개 고정할 때 지금 요즘은 발톱이 깨끗하게 나오는데. 네네. 근데 그 한쪽 들깎인데 뾰족한 게 있어가지고. 예. 그게 잘하는데 그걸 잘라내야 되는지. 그럼요. 예. 그 파고 들어갈까봐 지금 못 자르거든요. 예. 그래서 자르는 게 나을까요? 그 선생님 보고를 잘 자르셔야 돼요. 그래서 그 뭐 방송을 듣고 잘 하셨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너무 놀랍게 깨끗해지셨죠? 예, 깨끗하게 나와야죠. 예, 그 신기한데 그게 계속 밀고 나가면 되는데 발톱이 연세가 많으시면 그 나오는 부분이 망가지잖아요. 그러면 뾰족하게 나오기도 하고 또 이렇게 잘못 모양이 이상하게 되면 약이 잘 안 들어가요. 한쪽에 들깎인 데 있어가지고 잘 파고 들어가는 쪽이 맞아요. 뾰족하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걸 잘라 쓰면 했는데. 예, 그거는 이제 집에서 하지 마시고요. 병원을 내원하셔서 잘못하면은 괜히 그 주변에 그 끝에 있잖아요. 가장자리라고 하죠, 저희가. 그 테두리라고 하는 부분은 잘못 건들면 균이 들어가요. 그리고 우리가 발톱 치료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발톱 무좀 중에 그 양 가생이에 거기 있는 게 제일 안 나요. 왜냐하면 거기가 구멍이 나 있거나 약이 잘 안 들어가서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치료를 받으면서 약을 먹어야지 그냥 약만 먹으면 심지어는 뭐 2년 3년 먹고 오시는 분도 꽤 있어요. 그러면은 괜히 그냥 시간만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구멍이 우리가 동굴 있죠, 동굴처럼. 없어요. 근데 되게 잘하기만 해. 맞아요. 거기가 가운데 벼 있어서 그러니까. 가운데도 안 벼 있어. 그래서 그거는 맞아요. 그래서 그거는 치료를 받으면서 약을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심장약을 먹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약하고 뭐 먹어도 관계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약이 이제 아까 또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약이 이제 매일 먹는 약도 있고 일주 먹고 3주 쉬는 약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 먹는 약이 있는데 3개 중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먹는 약이 효과가 3개 중에서 순서를 낮으면 좀 적어요. 3개 중에 이제 3등이에요, 3등. 근데 이제 그 약을 선생님들이 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르신들이 약을 많이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약하고 먹으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먹는 약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드십시오. 일주일에 그 3개짜리인데. 네, 그래서 일주일에 3알이 한 번 먹는 것도 있고 하나짜리도 있고 그래서 안심하고 드십시오. 요즘에도 진료하시죠? 우리 한자구나. 발톱은 집에서 하시지 마시고 병원 내원에서 치료를 좀 꼭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3616번님의 문자 상담인데요. 29세 남성입니다. 여드름 때문에 피부과 약을 먹고 있는데 입술에 피가 날 정도로 건조해서 많이 힘든데 계속 약을 먹어야 될지. 아이고 이거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그 여드름에 있는 약은 2가지가 있어요. 크게. 하나는 이제 우리가 막 빨갛게 일어나는 그런 염증성 여드름이 있고 또 하나는 좋아졌는데 계속 여드름이 나오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염증성 여드름에는 주로 이제 항생제를 처방을 하고요. 좋아지면 아까도 이제 지금 질문하신 분이 먹는 레티노이드 애시드라고 해서 비타민 A 유도체라 그래요. 그러니까 비타민 A를 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피지를 분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서 그 약을 이제 줍니다. 그래서 그 약을 준 거는 좋은데 문제는 사람에 따라서 이 약에 따라서 예민도가 달라요. 어떤 분들은
하루에 2번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한 알만 먹어도 건조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약이 기름을 안 나오게 하는데 유난히 입술이 건조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얼굴에 입술에만 기름샘이 없어요. 입술에 신기하죠. 이제 뭐 이유가 있겠죠. 이 입술이 맨들맨들하면 미끄러질 수도 있겠죠. 하여튼 입술에만 피부에 있는 그 피지선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는 똑같이 마르는데 입술에만 더 마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마다 이제 그 약을 쓰는 게 이제 다 달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약은 그 먹을 때만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우리나라 한국인의 기준으로는 하루에 2알 기준으로 5개월을 먹어야지만 그게 완치의 80%가 된다고 하기 때문에 꾸준히 먹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항생제는 그렇게 많이 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을 이제 항생제처럼 먹으면 절대 안 되고 그 소량을 꾸준히 먹으면 정말 좋아지는데 아까처럼 지금 질문하신 분은 입술이 건조하잖아요. 그러면 줄여야 돼요. 약을? 네. 왜냐하면 입술이 갈라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환자들이 먹다 보면 아까 전화 오시는 분, 아니 전화가 아니고 저기 방송에서 질문하신 분처럼 그런 분들은 하루에 1번 먹으라 그래요. 그래도 괜찮은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더 마르신 분들 드물게 있으면 이틀에 한 번씩이나 3일에 한 번씩 먹어도 충분하니까 이제 멈추지 말고 이제 드시라고 예, 그렇게 하라고 꼭 가르칩니다. 그러면 문제가 전혀 없어요. 뭐 약을 바꿔야 되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아니요, 그 약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용량을 조절하셔서 그리고 단위 그 선생님이 처방하신 분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내가 먹은 용량이 얼마큼 되는지 그래서 이건 꾸준히 먹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그거는 그 복약이라든지 그런 거는 담당 선생님한테 의논 잘 하시면 됩니다. 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강윤철 피부과 강윤철 원장 모시고 피부질환 상담해 드렸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원주고용센터 정호군 기업지원팀장 모시고 실업급여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